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는 한 번도 등산을 하지 않았어요. 때는 제가 고3 시절, 한창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전전긍긍했을 때였죠.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긴장된 마음도 가라앉히고 머리도 맑게 할 겸 등산을 권유하셨죠.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종종 다녔거든요. 바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집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낮이었지만 깊은 산속이다 보니 숲에 가려 앞도 약간 깜깜한 상태였죠. 어머니께 엄마,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네.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 뒤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났어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와,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얼핏 보기에도 무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곧 저희 뒤를 따라왔고 저 밑에 있던 아저씨가 약 20m 정도 뒤까지 왔었습니다. 아저씨를 보니 등산객 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등산객들은 집에서 등산복이나 편한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오잖아요. 아저씨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구제 같아 보이는 청색 작업복 같은 바지를 입고 있고 두툼한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저씨의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전혀 등산을 하기 위해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듯한? 어머니도 그 아저씨를 보셨고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엄청 빨리 걷기 시작했죠. 정말 그런 촉 같은 게 섰어요.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것을 어머니와 저는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뛰듯이 어머니와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땀이 비오듯 났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러갔다가 수험 생활의 긴장을 송두리째 뽑는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저씨와 무언의 추격전을 벌였고 가끔씩 힐끗 돌아볼 때마다 그 아저씨는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잡히면 죽겠다라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와 엄청 가까워지고 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을 때 등산객을 위해 중간중간 스트레칭 운동하라고 기구들 놔둔 작은 공원 같은 휴식처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테니스도 하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 순간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와 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경치를 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를 지나쳤어요. 순간 휴 하는 한숨이 나오며 생각해보니 괜한 사람을 의심했나 하며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러고 쓱 한번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저희 쪽으로 돌아오고 있더군요. 모자를 쓴 상태로 저를 내리깔아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다 서더군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요.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죽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만큼 소름 끼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아저씨는 다시 앞을 보고 가는 길을 가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희를 지나치면서부턴 급격하게 걷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빠르던 그 걸음걸이가 정말 느릿느릿하게 걷더군요. 죽었던 긴장세포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죠. 저 아저씨가 진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2명인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저 의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저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남자다. 엄마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겹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스쳐 지나갈 때는 뭔가 묵은 듯한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화장실 지린내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눈빛과 냄새는 아직까지도 생생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사람 손 봐. 낮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캐치를 못했었는데 손에 작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 뒤로 삐죽 튀어나온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단도 같은 작은 칼 있잖아요. 칼 뒷부분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무섭다고 어머니께 빨리 내려가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릿느릿 가던 그 아저씨, 벤치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을 멈춰서 등산로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희 쪽을 보며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뒤돌아 집으로 가면 당장이라도 따라올 것 같았죠. 저희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 단체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일행인 척 바로 뒤에 붙어갔죠. 그 아저씨는 앞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등산객 무리 조금 더 앞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신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남자를 제외한 모두 여자였죠. 그리고 맨 앞에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처음과는 저희 뒤에 있을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느리게 걷더라고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말하셨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저희가 뒤로 계속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에 물이 찬 물통을 꽉 쥐고 있었고 언제라도 흙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식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어뜯을 생각을 하고 어머니 털끝 하나 건드렸다간 급소를 때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등산객분들은 중간에 약주하신다고 어디론가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어머니, 강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남자.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갔죠.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말을 거셨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주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만과 당뇨가 있으셨고 약간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힘드셔서 강아지와 쉬면 저희도 같이 쉬었어요. 그 남자는 멈추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비정상적으로 걸음이 느려졌죠. 그러다 걷고 멈추고 저희는 쉬다가 걷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무언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가 아주머니와 함께 다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걸음이 또 처음과 같이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쉬고 있는 틈을 타 어딘가 숨으러 가서 나오면 공격할 생각인가? 라고 해석했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따라간다기보단 저희 집으로 가는 건데 방향이 계속 같으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 걸음이 빨라짐과 동시에 뒤에 한번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코스였죠. 그런데 그 남자 저희가 어디로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바꿔버린 것인지 저희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통해 있는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아, 끈질긴 신경전 끝에 포기하고 집에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긴장이 풀린 채로 후다닥 집에 가는 길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순찰을 부탁한다고 신고를 했고 어머니와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일주일간 저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간간히 떠오를 뿐 다시 공부에 전념하는 여느 수험생과 다를 바 없는 고3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시간이었나?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수업에 대한 주제를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주제가 성폭행이었거든요.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아이들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제 짝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3개월 전쯤 자기 동네 뒷산에서 성폭행당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저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수록 뭔가 제 등이 서늘해지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뚱뚱했고 몸이 불편했으며 강아지와 자주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발견 즉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저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칼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출혈이 심해서 병원 이송 중 사망하셨다고 했어요. 범인이 잡혔는지는 모른다고 했고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가 등산을 한 시기가 3개월 전이었고 그 세 갈래 길 중 그 사람이 내려간 길이 바로 그 친구의 동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아주머니의 외형, 거동 불편 등 모든 부분이 제가 만난 아주머니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했고 다른 친구들도 놀랐죠. 그 이후로는 산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